오늘 알려드린 이 4가지 핵심 사항만 기억하고 시험장으로 향하신다면 의외로 놀라운 점수를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전문의예요. 수능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동안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수능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장기 시험에서 본인 실력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 디테일을 챙기느냐 아니냐에 따라 적게는 몇 점에서 많게는 몇십 점까지 남들과 차이를 벌려 합격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주자고.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째, 포커싱 하라. 잡생각 대신 지금의 문제에 집중하는 건데요. 지금 눈앞에 있는 시험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오히려 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쌓이고 아이러니하게도 집중력도 그만큼 더 떨어지게 되는데요.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잘못 보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욕심버리기 스킬을 통해서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세상 대부분의 일은 보통의 경우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왔던 노력의 방향과 양, 집중력이 온전히 반영되어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다면 셋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결과에 승복하거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재도전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제대로 공부도 안 했으면서 나보다 더 제대로 공부한 경쟁자보다 시험 당일의 운으로서 이기고자 하는 생각은 오히려 불안정한 멘탈로 이어지고 역설적으로 평소보다 더 실력 발휘를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딱 본인이 투자했던 노력만큼 정직하게 점수를 받는다고 생각해주세요.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본인의 노력 또한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게 되는데요.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노력의 시간들은 결코 헛된 곳으로 증발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던 그 시간들은 주위 사람도 알고 나도 알고 하늘도 알고 있으니 그 노력이 정직하게 성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차분히 마음을 비우고 시험에 응시하세요.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움으로써 대부분의 상대가 긴장감으로 인해 제 실력을 내지 못할 때 나는 제 실력을 내서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적응력을 키우자. 대부분의 공부 초보자가 하는 잘못된 생각 중 하나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될 거라 가정하는 건데요. 진정한 공부 고수는 늘 변수를 계산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합니다. 수능과 같은 장기 시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소음이고 하나는 온도입니다. 소음에 대비하는 방법부터 살펴보면요. 생각보다 시험장에 소음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주위 사람이 다리를 떨거나 코를 훌쩍이거나 기침을 하거나 한숨을 쉬거나 시험지를 세게 넘기거나 심지어 온풍기 소리가 거슬릴 수도 있죠. 이때는 소음 차단용 귀마개를 시험 당일에 챙기면 도움이 되는데요. 다만 시험 당일에 처음 귀마개를 끼면 그 나름의 어색함 때문에 오히려 더 집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험 며칠 전부터 실제로 귀마개를 끼고 귀마개 자체에 대한 적응력도 높이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해도 귀마개 자체가 거슬리는 사람도 분명 있을 텐데요. 이럴 때는 오히려 귀마개 없이 소음이 존재하는 곳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적당한 소음이 있는 카페나 기타 장소에서 실전 모의고사를 풀며 소음에 익숙해져 보도록 하세요. 분명 소음에 내성이 생긴 채로 시험 당일에 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온도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법으로 넘어가면요. 시험 당일 온풍기 세팅값 등으로 교실의 온도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에 가장 좋은 건 두꺼운 패딩으로 이동 시 추위에 대비하고 그 안에 가디건이나 집업 후드티 그리고 그 안에 반팔이나 얇은 긴팔티를 입어주는 겁니다. 교실의 온도 상태에 따라 빠르게 3단 변신할 수 있게 준비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전부터 아주 추운 곳 또는 더운 곳에서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훈련을 한다면 보다 더 완벽히 온도 변수에 대비할 수 있겠죠? 셋째,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과감히 넘어가라. 분명히 중요한 시험에는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 어려운 문제가 중간중간 섞여서 나오게 되는데요.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다 어렵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여기서 고수와 하수의 대응 방식의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고수는 한 번에 못 풀 각이다 싶으면 별표 치고 넘어가 빠르게 모든 문제를 풀고 나중에 돌아와서 푸는 전략을 씁니다. 그 효과로는 패스하고 넘어가는 시점부터 뇌는 무의식적으로 그 문제를 계속 생각하고 있기에 돌아와서 보면 내가 관련 정보들을 꺼내 놓았거나 심지어 정답을 내놓은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쉽게 풀리게 되는 거죠. 아니면 뒤에 나온 문제들을 풀면서 예전에 공부했던 것들이 다시 리마인드 되면서 앞에 못 풀었던 문제의 힌트로 작용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어요. 반면 하수는 그 문제를 계속 붙잡고 있느라 시간은 시간대로 흘려보내고 해당 문제는 못 풀고 심지어 뒤에 맞힐 수 있는 문제까지 놓쳐버리게 되는데요. 현명하게 모르는 문제에 대처해 최대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맞힐 수 있도록 합시다. 넷째, 아무리 봐도 모르겠으면 출제자의 의도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보자. 문제를 풀 때 헷갈려서 일단 패스하고 다시 돌아왔는데도 역시 잘 모르겠다. 이때는 다음 수단을 써야 되는데요. 내가 출제자라면 이 문제를 낸 의도는 무엇이고 어떤 함정으로 오답으로 유도할지 어떤 걸 근거로 정답 문항을 정했을지 한 발자국 떨어져서 생각해보는 겁니다. 보통 이 타이밍에는 절대 답이 아닌 문항 두세 개는 이미 지워놓은 상태고 나머지 문항 중 하나를 찍어야 되는 상황일 텐데요. 이 관점으로 바라보면 분명히 더 정답일 확률이 높은 문항이 무엇인지 보일 겁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싶으면 진짜 말 그대로 대놓고 찍어야 되는데요. 과학적으로 찍는 방법에 대해선 제가 작년에 올린 찍기의 정석편을 한번 보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뇌 부스팅 방법 및 진짜 집중력 향상법 등 시험 대비 심화 영상을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력 가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암기법 하나는 마스터하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란 연수남 암기법 책을 참고해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이 4가지 핵심 사항만 기억하고 시험장으로 향하신다면 의외로 놀라운 점수를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 맞춰주세요. 감사합니다. 당당.